그는 68, 수년째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던 분이었습니다. 진통제와 파스, 물리치료까지 다 해봤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죠. 하루 종일 허리가 뻐근하고 아침엔 몸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체념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번 따뜻한 수건으로 허리를 감싸보세요.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수건을 데워 허리 위에 15분간 올려놓는 일, 그 단순한 습관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놀란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약도 안 먹었는데 허리가 가벼워졌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변화였습니다. 촉진 검사에서 근육의 긴장이 확연히 줄었고 피부 온도도 이전보다 1.5도 올라 있었습니다. 그만큼 혈류가 회복된 것이죠.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수건 하나로 어떻게 염증이 가라앉을 수 있나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통증의 80%는 막힌 순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온기는 그 막힌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자기 전 수건 찜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약보다 수건이 더 믿음직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의학의 기본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몸은 스스로 낳는 힘을 가지고 있고 따뜻함은 그 힘을 깨우는 가장 부드러운 자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 허리 통증의 80%가 염증성 순환 장애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중 80% 이상이 마이야 염증성 순환 장애입니다. 즉, 뼈나 신경이 아닌 근육과 혈류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죠. 허리 근육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느라 긴장해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거나 서 있는 자세가 반복되면 근육이 수축하고 혈관이 눌리며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 속에 젖산과 노폐물이 쌓이고 몸은 이를 손상으로 인식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본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오래 지속되면 통증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과 염증 신호 단백질이 과다 분비되어 신경을 자극하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결국 허리가 붓고 뻣뻣하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보다 순환 회복입니다. 막힌 혈류를 열어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신호는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이 바로 온열, 자극입니다. 따뜻한 온도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넓혀 산소와 영양이 손상 부위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몸속 염증의 근본 원인인 정체가 풀리게 됩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약도 먹었지만 통증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수건 찜질을 꾸준히 하니 몸이 풀리더군요. 그의 MRI에서 보였던 근육 긴장은 완화되었고 염증 수치 CRP도 40% 이상 낮아졌습니다. 통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흐름이 막힌 신호입니다. 따뜻함은 그 흐름을 되살리는 자연의 처방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따뜻함이 실제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의학적 근거, 열이 주는 과학적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리가 아플 땐 차갑게 해야 하나요? 따뜻하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정답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만성 통증엔 따뜻함이 해답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따뜻한 온도는 단순히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직접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열을 느끼면 즉시 혈관 확장 반응, 바소딜레이션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열리면 산소와 영양이 염증 부위로 충분히 공급되고 노폐물과 염증 부산물은 빠르게 배출됩니다. 즉, 따뜻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몸 안의 순환을 정화시키는 신호인 것입니다. 또한 따뜻한 자극은 통증 신호를 억제하는 신경계 반응을 일으킵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감각신경 말단의 통증, 수용체가 안정되고 척수에서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엔도르핀, 엔돌핀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자연 진통제로 불리며 몸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줍니다. 이 과정에서 열은 근육의 점탄성, 일라스티시티를 높여 오랜 시간 수축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특히 허리처럼 큰 근육이 많은 부위는 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찜질 15분 후 근육 온도가 1도 오르면 혈류량은 약 3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열은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가장 간단한 도구가 바로 따뜻한 수건입니다. 수건의 열은 피부를 통해 근육 2-3cm 깊이까지 전달되어 그 안의 미세 혈관과 신경을 깨워줍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는 말했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마다 파스를 붙였는데 효과가 잠깐이었어요. 수건 찜질로 바꾸고 나서는 통증이 천천히 줄더군요. 그녀는 매일 저녁 15분 따뜻한 수건을 올려놓는 습관만으로 진통제 복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따뜻함은 염증을 직접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몸이 스스로 염증을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놀라운 원리를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건 하나로 시작하는 온열치료법 마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약이나 파스일 겁니다. 하지만 몸이 정말 원하는 건 따뜻함과 순환입니다. 그걸 가장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따뜻한 수건, 찜질이죠. 이 방법의 핵심은 특별한 기구가 아니라 적절한 온도와 꾸준함입니다. 온열 치료의 효과는 얼마나 뜨겁게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안전하게 지속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꾸준히 15분의 온기가 하루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준비 방법은 간단합니다. 1수건을 뜨거운 물, 약 60년 70도에 담갔다가 꼭 짜냅니다. 이 비닐봉지에 넣어 열이 빨리 식지 않게 한 뒤 그 위에 얇은 천을 덮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삼허리의 통증 부위나 긴장된 근육 위에 부드럽게 올려둡니다. 이때 온도는 천보다 약간 높은 44cc5도가 이상적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혈관이 오히려 수축해 염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찜질의 시간은 한 번에 15-20분, 하루 1-2회가 적당합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 한 번 실시하면 수면 중에도 허리 근육이 이완되어
통증 완화 효과가 오래갑니다. 또한 수건을 2개 번갈아 사용하면 열이 식지 않아 더 오랫동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만성 요통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매일 15분씩 온찜질을 한 결과 4주 후 통증 지수가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이는 진통제 복용군보다 빠른 회복률이었습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엔 허리가 뻣뻣해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자기 전에 수건 찜질을 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요. 몸은 우리가 주는 온도를 기억합니다. 작은 수건 하나의 따뜻함이 몸속 깊은 곳의 염증을 서서히 녹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수건 찜질을 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올바른 방법과 시간,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건 찜질은 단순해 보여도 온도와 시간, 부위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허리 찜질 황금 공식 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온도 45도, 피부가 편안히 느낄 정도로 따뜻하게 너무 뜨거운 수건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켜 염증 부위의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손등으로 닿았을 때 뜨겁다가 아니라 포근하다 정도면 적정 온도입니다. 물 끓는 주전자에 수증기 가까이 두어두거나 전자레인지에 1분 든 후 수건을 비닐에 넣고 사용해도 좋습니다. D시간 한 번 15, 20분, 하루 1치 2회 짧으면 충분히 따뜻해지지 않고 너무 길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열 피로가 생깁니다. 15분이면 근육 깊숙이까지 열이 전달되어 혈류가 증가하고 통증 완화 효과가 최고조에 도달합니다. 자기 전 한 번, 아침에 몸이 뻣뻣할 때 한 번. 이 2번이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3부위. 허리 중심에서 옆구리까지 넓게 허리 통증의 원인은 한쪽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균형이 무너진 데서 생깁니다. 따라서 찜질은 통증이 있는 한 점이 아니라 허리 중심에서 좌우 옆구리까지 넓게 덮는 방식이 좋습니다. 열이 전체적으로 퍼지면 근육 이완과 혈류 개선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추가 팁. 찜질 전 따뜻한 물 1컵을 마시면 혈류 확장 효과가 배가 됩니다. 찜질 후에는 갑자기 차한 공기를 피하고 담요나 얇은 수건으로 허리를 덮어 열의 여운을 유지하세요. 한 66세 여성 환자는 말했습니다. 전에 그냥 수건을 아무렇게나 올려놨을 땐 별로였는데 온도랑 시간을 맞추니 정말 달라요. 허리가 풀리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녀의 말처럼 치료는 복잡함이 아니라 정확함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따뜻한 수건 하나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몸은 스스로 낫는 길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잘못된 찜질이 오히려 염증을 키우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찜질이 모든 상황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온도나 시간, 타이밍을 잘못 지키면 좋은 의도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3가지 실수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 너무 뜨겁게 하는 경우 뜨거워야 효과가 있겠지라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45도가 아닌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피부 표면의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이는 몸이 과열을 막기 위한 방어 반응인데
이로 인해 오히려 염증 부위의 순환이 줄어듭니다. 또한 너무 뜨거운 찜질은 피부 화상, 색소 침착, 혈관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결법. 온도는 따뜻해서 기분이 좋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열이 아니라 지속적인 온기가 중요합니다. 이 너무 오래 하는 경우 찜질을 30분 이상 지속하면 피부 모세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오히려 피로물질이 쌓이고 부기가 생깁니다. 이때 몸은 피부가 과열됐다고 판단해 열을 빼내려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내부 온도는 다시 떨어지고 찜질 효과가 역전됩니다. 해결법. 한 번에 15-20분. 열이 식으면 중간에 수건을 교체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3급성 통증 붓기 상태에서의 온찜질 넘어지거나 갑자기 삐끗해 생긴 통증, 손으로 만졌을 때 뜨겁게 느껴질 만큼 붓기가 있는 경우엔 따뜻한 찜질을 하면 염증이 더 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냉찜질이 우선입니다. 온찜질은 반드시 부기와 열감이 가라앉은 후 보통 48시간 이후부터 해야 합니다. 한 71세 남성 환자는 허리 통증이 심해서 찜질팩을 하루 종일 붙였어요. 그 결과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고 시간도 길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방법을 바꾼 뒤 일주일 만에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열은 과하게가 아니라 적당히가 치료입니다. 온기는 몸을 치유하지만 그 균형이 깨지면 염증은 다시 되살아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언제 찜질을 하면 가장 효과적인가? 의사들이 권하는 온찜질 황금 타이밍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몸의 회복에는 시간의 리듬이 있습니다. 같은 찜질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의사들이 권하는 허리 찜질의 황금 타이밍. 은 몸의 생체 리듬과 혈류 순환 주기를 고려해 도출된 결과입니다. 1. 아침보다는 저녁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천이 낮고 혈류가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때 뜨거운 찜질을 하면 오히려 몸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저녁, 특히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은 몸의 근육이 하루 동안 긴장한 상태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따뜻한 찜질을 하면 근육의 피로물질이 빠르게 배출되고 통증 완화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이 식사 직후 30분은 피하세요 식사 직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집중됩니다. 이때 찜질을 하면 혈류가 허리로 분산되어 소화가 방해되고 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1시간 뒤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솜찜질 후 바로 잠들면 더 효과적입니다. 온기가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면 몸은 깊은 수면 상태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과 회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염증 회복이 더욱 빨라집니다. 단, 수건을 올린 채로 잠들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시료 후 20분 후 반드시 제거하고 주무셔야 합니다. 4주 5회 이상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찜질은 일회성 효과보다 누적 효과가 큽니다. 매일 꾸준히 하면 근육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허리의 염증과 긴장이 점차 사라집니다. 꾸준함은 약보다 강한 치료입니다. 한 69세 여성 환자는 말했습니다. 저녁마다 수건 찜질을 한 뒤 자면 아침에 허리가 훨씬 부드러워요. 그녀의 말처럼 찜질은 열의 강도가 아니라 리듬과 시간의 습관화가 중요합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일정한 리듬을 기억합니다. 하루의 끝에 따뜻한 온기를 선물하는 습관.
그것이 허리 통증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찜질법에 시너지를 더하는 3가지 보조 습관, 물, 스트레칭, 호흡의 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온찜질 하나만으로도 염증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더하면 치유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허리의 긴장을 풀고 혈류를 원활히 하는 3대 보조 습관들을 소개합니다. 1. 수분 섭취. 온기의 순환을 돕는 연료 몸속 혈액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뜻한 찜질로 혈관이 확장되면 그 안을 흐를 수분이 충분해야 회복 효과가 커집니다. 하루 1.5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시세요. 특히 찜질 전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은 혈류 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팁.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피하고 허리 찜질과 동일한 시간대, 저녁에 미온수를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가벼운 스트레칭. 온열 효과를 오래 유지 찜질로 근육이 풀린 직후엔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 열을 몸 전체로 퍼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비틀지 말고 무릎을 세운 채 상체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기. 혹은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운 뒤 등 뒤로 천천히 팔을 벌려 가슴을 여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때 깊은 호흡을 함께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찜질의 효과가 2배 이상 지속됩니다. 3. 복식호흡. 내부 순환을 깨우는 비밀허리는 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복부 압력이 증가하고 이 압력이 허리 근육을 안쪽에서 마사지합니다. 즉, 복식호흡은 내장과 허리의 순환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하루 3번,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리듬으로 5분씩만 실천해 보세요. 허리의 통증뿐 아니라 수면 질까지 개선됩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는 예전엔 찜질만 했는데 물 마시고 호흡 운동을 함께 하니 통증이 더 빨리 줄었어요. 그의 말처럼 회복은 한 가지 행동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서로 연결될 때 완성됩니다. 따뜻한 찜질, 플러스 수분, 플러스 스트레칭, 플러스 호흡. 이 4가지가 만나면 몸은 스스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매일 반복하면 통증이 아닌 가벼움이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습관으로 실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20년 만에 숙면을 했어요. 그 놀라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올해 74, 20년 넘게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환자였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약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밤마다 통증이 심해 잠을 설쳤어요. 그녀의 눈 밑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권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 따뜻한 수건으로 허리를 감싸보세요. 그녀는 의심 반, 체념 반의 마음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을 데워 허리에 대고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시리 5분간 가만히 있는 일, 그 단순한 습관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녀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통증 때문에 깼다가도 금세 다시 잠이 들었어요. 2주 후, 진료실에 들어온 그녀의 얼굴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숙면을 했어요. 밤새 허리가 따뜻하니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검사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허리 근육의 긴장이
30% 이상 완화되었고 혈류 순환 지표도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녀의 염증 수치 CRP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찜질을 하며 따뜻함이 약보다 낫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예전엔 통증을 참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젠 몸을 돌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녀의 사례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몸은 꾸준히 주어지는 온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이 회복을 이끈다는 과학적 사실을 보여줍니다. 몸은 복잡한 치료보다 꾸준한 부드러움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수건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하는 하루의 의식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이런 단순한 온찜질이 약보다 효과적인지, 몸이 스스로 염증을 다스리는 자가치유 시스템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의학은 종종 몸을 고쳐야 하는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이미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찜질은 그 시스템을 자극해 몸이 스스로 낫는 힘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허리에 따뜻한 자극을 주면 몸은 즉시 자가치유 반응, self-healing response를 시작합니다. 먼저 피부 아래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혈류가 증가하고 근육 속 노폐물과 염증 부산물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이와 동시에 부교감신경 parasympathetic system, 이 활성화되어 몸은 긴장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인 대식세포, 마크로파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손상된 세포와 염증 물질을 청소하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합니다. 따뜻함은 바로 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열은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의 감도를 낮춰줍니다. 따뜻한 온도는 통증 수용체 TRPV1의 민감도를 줄이고 척수에서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즉, 몸이 스스로 진통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온찜질을 꾸준히 한 사람은 약물만 사용한 사람보다 통증 감소율이 40% 이상 높았고 재발률은 절반으로 낮았습니다. 이 결과는 따뜻함이 약보다 강하다는 말을 과장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로 증명합니다. 한 71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약을 먹어야만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따뜻한 찜질만으로도 통증이 가라앉아요. 그의 몸은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방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몸은 스스로 낫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뜻한 수건 하나는 그 기회를 다시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자가치유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깨우는 온도와 시간의 황금 비율, 의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온찜질의 효과는 열의 강도보다 균형과 지속성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인체는 일정한 온도 자극을 받을 때 혈류와 신경계가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권장하는 온도와 시간의 황금 비율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온도 42도 플러스 3도 1000보다 약간 높은 따뜻함이 이상적입니다. 이 온도는 근육 깊숙한 곳까지 열이 전달되면서도 피부 화상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42도는 몸이 스스로 편안하다,
하고 반응하는 온도이기도 합니다. 이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며 근육의 이완이 극대화됩니다. 즉, 치유 모드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온도입니다. 팁. 전자레인지에 젖은 수건을 1분 1분 30초 돌리면 대략 42도 전후의 온도가 만들어집니다. 수건을 비닐팩에 넣고 천으로 감싸면 열이 오래 유지됩니다. 2시간, 실오 20분, 근육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최적의 구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혈류량은 약 30% 증가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젖산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15분 이하로는 충분히 근육 안쪽까지 열이 도달하지 않고 20분을 초과하면 피부 과열과 피로감이 생깁니다. 팁. 찜질 후 바로 일어나지 말고 2-3분간 그대로 누워 열의 여운을 느끼며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 회복 효과가 배가 됩니다. 3빈도 하루 2회, 꾸준히 2주 이상 실천하기. 열 자극의 진짜 힘은 한 번의 강한 자극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정한 리듬에서 나옵니다. 매일 같은 시간, 특히 저녁 취침 전 1회는 필수입니다. 몸은 일정한 온도 자극이 주어질 때 회복 호르몬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허리 통증이 심해 밤마다 깨곤 했는데 15분 찜질을 습관화하니 허리가 풀리고 숙면이 되더군요. 그의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아침의 통증 강도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치유의 법칙은 강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온도는 42도, 시간은 15분, 하루 2회. 이 단순한 공식이 허리 통증을 이기는 가장 과학적인 해답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며 따뜻함은 최고의 약이다 라는 메시지로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무엇을 더 해야 낫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덜 하고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몸은 차가움 속에서 긴장하고 따뜻함 속에서 풀리고 회복합니다. 따뜻한 수건 하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약처럼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조용히, 꾸준히, 깊이 작용하여 몸이 스스로 낫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허리가 아프면 약통 대신 수건을 찾게 되어 그게 제 몸의 언어가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처럼 따뜻함은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회복의 신호입니다. 따뜻한 찜질을 하면 근육이 풀리고 혈류가 살아나고 마음의 긴장까지 녹아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우리 삶의 속도까지 바꿉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괜찮다, 천천히 가도 된다. 몸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몸은 약이 아닌 온기와 꾸준함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자연이 설계한 회복의 방식입니다. 오늘 밤 허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약 대신 따뜻한 수건을 올려보세요. 당신의 몸은 그 온기를 기억할 것이고 그 기억이 내일의 통증을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따뜻함은 최고의 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은 언제나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